네, 북한 대남 공작원의 제안을 받아서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국내 마약 조직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필로폰을 만들고 북한과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김주환 기자, 북한에서 마약을 북한 또 당국과 직접 접촉을 해서 만들었다. 언뜻 보면은 믿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또 충격적인데. 그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이야기가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마약을 통해서 외화벌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외화벌이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 김 씨 등 이미 구속된 한 명은 뭐 숨졌다라고 하죠. 지금 60대인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15년 전에 40대 중반 때 좀 허황된 방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던 어떤 개인의 욕망이 개인들의 욕망이 합쳐져서 이런 일들이 황해북도 사리원에 들어가서 실제 필로폰을 한 70여 킬로그램 제조를 했다라고 하고 나눠 가졌는데 중국에 나와서 중간층한테 팔려다가 그게 어떻게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실제 드러난 거죠. 북한 당국의 어떤 필요와 또 마약 제조범들의 어떤 일당의 필요가 좀 맞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마약을 만들고 팔기 좀 쉬운 환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른바 외화벌이 작업을 위해서 이른바 슈퍼노트라고 하는 그 미국 $100짜리도 위조 지표를 만든다는 얘기부터 해서 이런 그 마약을 그 내부적으로도 만들어서 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통해서 최초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필로폰을 70kg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23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청의 조사 그 근거를 보면은 2015년 오늘날 대구 그 광역시의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거의 대구 광역시의 인구 모든 사람한테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만들었다는 게 2000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 마약류 관리법 그 공소시효가 15년인데 2달 남겨두고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늦긴 했지만 그 검찰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가 마약류 관리법, 이 70kg이나 되는 마약을 만들었다는 것, 또 하나가 북한으로 거의 10여 차례 이상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른바 북미수복 지구에 대한 잠입 탈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이 황장엽 전 비서와 같은 사람에 대한 살인 예비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밝혀냈던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북한에 있는 정찰총국 이 사람들을 실제 관리하고 있던 윗선이 탈북해서 왔었는데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 수사의 뒷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마약 제조업자 3명이 2000년도에 사람 몸무게 한 70kg 되는 그러니까 한 2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북한 쪽과 직접 접촉을 해서 북한 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 쪽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15년 뒤에 드러났다. 근데 그 드러나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 온 북한 공작원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15년 만에 드러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북한과 접촉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수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드러났다는 것도 사실 조금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우지만 그 마약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황장엽 씨를 암살하라 이런 지령도 냈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소식인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돈을 줬다라고 하죠. 그리고 착수금조로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면은 한 $100만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줬다. 그래서 실제 착수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황장엽 전 비서가 노안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2010년도인가요? 그래서 그게 아마 무의로 거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마약으로 그럼 북한은 돈벌이 수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인 마약이라는 것이 어떤 정제 과정을 걸쳐서 허가하에 이제 진통제료도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우리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시골 곳곳에 어떤 이렇게 응급 상비약으로 실제 많이 쓰고 함경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횡행 일반인들이 휴대를 하는 게 빈번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경북도 일원에 고등학생들이 친구 생일 잔치에 가는데 저 마약을 선물로 소량이라도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예전에 우리나라로 기순한 이한영 씨가 암살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황장혁 씨도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이 정치 사상범으로서 이제 암살 타겟 1호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첩보 요원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이 국내 마약범을 통해서까지 암살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니 상식적으로는 조금 믿기 힘든 면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이 황장엽 씨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의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